안녕하세요, 고남입니다. 최근에 자소서 작성 기본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심화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화 1편, 첫 번째고요. 사실 제 오픈 채팅방이나 기타 다른 채널을 통해서 많이 여쭤봤어요. 어떤 거를 이제 원하시나, 혹은 자소서 쓰는데 어렵게 느끼시는 건 뭔가요? 많이 물어봤었는데, 아무래도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지원동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소서 지원동기 작성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원동기를 어렵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영상을 시작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엔 자소서 지원동기 자소서에서 안 물어봐요 할 수 있겠죠. 뭐 면접에서도 묻지 않는 경우도 있어야 하지만 저는 그래도 제일 중요한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면접관 입장에서도 이 친구가 우리 회사에 왜 지원했고 우리 회사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직무를 하는지 아냐를 볼 수도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반대로 지원자 입장에서도 입사를 하게 되면은 최소 몇 년에서 10년 이상은 근무하게 될 곳인데, 그러한 곳에서 내가 어떤 직무에서 어떤 회사고 어떤 업무를 할 수 있고 어떤 영향을 펼칠 수 있는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회사에 지원하는 이유는 정리하고 가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는 지원 동기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지원 동기에 대해서는 꼭 명확하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가면 전 지원 동기 쓰는데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경험이나 접점이 있냐, 그러니까 유사 경험이 있냐, 혹은 그런 게 전혀 없냐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조금 더 세분화하면 관련된 경험이나 경력이 있냐, 첫 번째고요. 관련된 역량이 있냐, 그러니까 뭐 자격증이라든지 어학 점수, 마지막으로 아예 제로 베이스, 졸업하고 혹은 졸업 예정자라서 해당 회사에 지원하는 데에 대해서 아예 아무것도 없어요. 자격증도 없고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뭐 세부적으로 나누면 세 개고, 크게는 경험이 있냐 없냐 정도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 동기는 기업에 대한 지원 동기와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당 건도 이제 제가 뒤에 풀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제일 많이 저에게 문의를 주시고 저도 제일 많은 영상으로 찾아뵀던 금융권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직무나 기업에 따라서 나눌 때 기업은행 인턴과 기업은행 행원으로 나누면 조금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기업에 대한 지원 동기는 기업은행이기 때문에 같겠죠. 근데 인턴과 일반 행원에 대한 지원 동기는 당연히 달라져야겠죠. 왜냐, 직무가 다르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인턴과 행원에 대한 지원 동기는 무조건 달라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행원을 인턴처럼 지원 동기 적는 분들은 없으나 인턴에 대한 지원 동기를 행원처럼 적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회사에 지원할 때는 요즘에 직무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거든요. 이 사람의 직무에 대한 기술적인 역량, 인성적인 역량, 혹은 접점, 그 관련된 경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추천드리는 건 기업에 대한 지원 동기에 대한 포커스를 잡는 것보다는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로 잡으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는 어떻게 쓰면 되냐를 인턴과 행원으로 나눠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IT 직군도 있을 수 있고요. 다양한 직무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예시를 드린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일단 인턴의 경우는 뭘까요? 내가 이 회사를 바꾼다. 이 회사를 구조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어떤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원한다. 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왜냐면 인턴 해봤자 2달, 3달, 많으면 4달 이렇게 하는데 그 회사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턴에게 기대하는 바도 그게 아닙니다. 인턴의 지원 동기는 첫 번째로 이 인턴이 뭘 하는지 알아야지, 직무 파악이 돼야지 잘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인턴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데 그 업무에 있어서 배우고자 혹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어떠한 역량을 기르고자, 이런 방법에 대한 지원 동기가 나오는 게 보편적이고요. 기업은행 인턴을 예시로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기업은행 인턴 직무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뱅킹, 지점 내 방문하는 고객 응대, 영원짜리 시대가 발생하지 않는 통장 이월이나 재발급, 서류에 대한 정리, 보통은 객장이 밀렸을 때, 대기 시간이 길어질 때 객장 응대, 이런 것들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면 지원 동기를 쉽게 쓸 수 있습니다. 고객 응대에 대해서 이런 영향을 가졌고 타 경험을 언급하면서 이런 역량을 바탕으로 기업은행 인턴에서는 실제 지점에서 실무를 경험하고 고객 응대를 통해서 어떤 전문성을 배우고 싶다,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인턴과 행원에 대한 지원 동기는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이해한다면요. 이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요.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에서 중요한 포커싱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행원에 대한 지원 동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나옵니다. 일단 경험과 경력이 있다. 기업은행 행원을 지원하는데 기업은행 인턴 경험이 있다. 그러면 이건 살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경험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경험이 많은 사람들보다 지원 동기에 대한 임팩트를 주고 싶어요라고 하면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좀 한계가 분명히 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험이 없다고 해서 지원 동기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든 써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리는 게 경험이 없으신 분들, 경험 엄청 많으신 분들 이길 수 있는 자소서 쓰게 해드릴게요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포커스로 잡아서 작성하시면 좋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방향으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다는 점, 네,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경험이 많은 사람들 쓸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자격증으로 언급해도 되고요. 관련 경험, 뭐 금융권 서포터즈를 했다면 서포터즈 경험, 뭐 금융권에서 계약직을 했다, 이금융권 경험이 있다, 너무너무 녹일 수 있는 게 많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해당 기업에 대해서 관련된 접점을 찾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원 동기도 자소서에 글자 수가 제한이 있죠. 면접에 가서도 대답을 계속 3분, 4분씩 그 대답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 새마을금고나 이금융권에 지원을 했어요. 근데 그 이금융권에서는 외환을 취급하지 않는데 나는 외환 전문력에 대한 걸 어필하고 있어요. 지원 동기. 이게 좀 맞지 않죠. 차라리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고객 응대 경험이나 인턴 경험을 통해서 고객을 실제로 응대했고 통장 재발급과 같이 전산을 사용했고 이런 부분을 어필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 기업에 대한 조사는 모든 분들에게 필수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기업 금융이 세죠. 그러면은 뭐 기업 금융에 대한 뭐 관련된 경험이라든지 접점을 언급하면 좋은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경험이 있으신 분들 최대한 그 관련된 경험을 맞게 풀어내는 게 중요하다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찬가지예요.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가 중요하다고 한 만큼 직무에 대한 이해도 플러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조금 전문성 있게 작성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해당 회사에 와서 이런 역량을 발휘하겠다로 끝이 나도 좋고요. 뭐 나아가서 포부로 끝이 나도 좋습니다. 사실 지원 동기의 경우는 포부랑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항목이기 때문에 포부를 적으시면 지원 동기 작성이 조금 더 쉬워지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험은 없는데 자격증이나 어떤 공부나 어떤 팩트적인 요소, 그러니까 증빙이 가능한 어떤 직무적인 역량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끄집어내시면 됩니다. 뭐 자격증이면 어떤 자격증 취득을 통해서 어떠한 걸 향상시켰다. 아니면은 해당 기업에서 맞는 자격증이나 혹은 IT 직군이라고 하면은 IT에 관련된 자격증이나 해당 역량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역량을 발휘하면서 여기에서 이런 직무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지원 동기 작성에 있어서 확실히 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아예 아무것도 없는 제로 베이스. 네, 이런 경우가 가장 어려운데요. 크게 뭐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업에 대해서 전혀 접점이 없고 나 은행 처음인데 어떻게 써야 될까요? 전혀 아무것도 몰라요 하면 당연히 첫 번째는 뭐 기업에 대한 조사는 필수고요. 첫 번째 기업에 대한 인재상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핵심 가치, 세 번째는 최근 이슈 혹은 그 기업에 대한 방향성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인재상이나 핵심 가치는 너무 흔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작성하시지만 임팩트를 주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좀 쉽게 작성할 수 있고 아무래도 지원 동기를 처음 작성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리긴 합니다. 너무 어렵다고 하면은 인재상 녹여가지고 인재상에 창의적인 인재 하면은 창의적인 사례 하나 붙여가지고 이런 창의적인 인재입니다. 뭐 올린 인재라 생각하여서 지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최근 사업 혹은 최근 기업의 방향, 세 번째 언급드렸던 해당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첫 번째로 해당 부분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기업에 대한 관심도나 이해도에 대한 부분을 어필할 수가 있어요. 자료를 조사하고 저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했구나 라고 면접관한테 인식을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네이버에 뭐 기업은행 딱 쳐서 첫 번째 나오는 이슈, 지원 동기, 기업은행은 최근 이런 모습으로 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에 가장 우선적인 중점을 두는 저와 가장 부합한 기업이라 생각해서 지원했습니다. 많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흔하게 작성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언급했던 그 사례조차도요. 그렇게 되면은 1000명이 지원한다고 치면 900명 이상이 이렇게 쓰면 변별력이 있을까요? 네,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최근 동향뿐만 아니라 과거 동향들까지 자조사해서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21년이죠. 근데 2019년, 2020년 1, 2년 전 자료를 조사해서 해당 사업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 사업이 1년 전에 시행을 했는데 지금은 얼만큼 가고 있고 1년 전보다 성장을 하였는지 혹은 사업이 생각보다 좋지 못한 결과를 이뤄냈는지 그럼 왜 이런 건지 나의 의견은 어떠한 건지 내가 여기서 이 회사에 입사해서 이런 사업에서 어떤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풀면은 내가 관련된 접점이 없더라도 충분히 매력 있는 지원 동기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경험이 없고 접점이 없으신 분들은 인재상, 핵심 가치, 그 다음에 해당 기업에 대한 조사, 사업이라든지 관련 상품 이런 부분에서 좀 집중해서 작성하시면 조금이나마 지원 동기를 작성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리고 지원 동기 같은 경우에는 면접과 무조건 이어집니다. 자소서가 면접과 무조건 이어집니다. 네. 전혀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원 동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작성하고 끝이 아니라 내가 이게 면접에서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지원 동기를 적음에 있어서 어떤 꼬리 질문이 올지, 어떤 공격적인 질문이 올지까지도 확실하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제출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 동기는 기업이나 직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원 동기는 표시가 납니다. 매력이 없습니다. 임팩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 취업 준비생들 중에서는 저는 노력에 비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과가. 이 기업에 대한 조사, 직무에 대한 조사는 무조건 노력해서 하시는 게 지원 동기에 대한 확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원 동기에서 열정, 성실하다, 열심히 하겠다 이런 부분은 지표적으로 보여지는 게 좋아요. 내가 말로 꺼내는 게 아니라. 저는 학창시절에 전공 과목에 대해서 성실히 임했습니다. 그런데 학점을 딱 보여주니까 최근 학점이 블라인드인데 많겠지만요. 예시를 들자면 4.5점 만점에 3점 초반대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4.5점 만점에 4점대 중반이에요. 누가 면접관이 봤을 때는 학창시절에 열심히 성실하게 전공에 임했다고 생각할까? 그거는 열심히 임했습니다, 성실하게 임했습니다가 아니라 지표적으로 보여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는 전공에 대해서 성실히 임해였고 신문을 구독하였고 그거보다 자격증 4개 취득하였습니다, 5개 취득하였습니다 말하는 게 더 성실하게 임했고 이 사람이 전공적으로 역량이 뛰어나구나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소서 작성, 특히나 지원 동기에서는 성실하다, 열심히 임하겠다, 열정적으로 임하겠다 이런 내용들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원 동기에 대해서 기업과 직무에 대해서 나눠서 직무에 조금은 포커스를 둬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관련된 접점이 있으신 분들은 최대한 지원하는 기업에서 나의 접점 중에 어떤 접점을 끌어내서 맞춰서 언급할지에 대해서, 혹은 자격증이 있다면 그 자격증 중에서 이 회사에 어떤 자격증이 조금 더 필요한지를 어필할지, 전혀 없다면 해당 기업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나 방향성 상품들은 어떤 게 있는지 중점적으로 둬서 작성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지원 동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면대면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직접 봐주고 이러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영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버벅거리는 것도 많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많은데 좀 제한이 되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차차 제가 최대한 많은 컨설팅이랑 이제 무료 자소서 첨삭으로 많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그 다음 영상은 많이 또 물어봐 주시는 협업이라든지 장단점 쓰는 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 자소서 작성법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 테니까 많이 봐주시고 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